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좀 이 선수 과정으로 이렇게 래피드 코스라든 이런 걸 좀 하셨으면은 이런 컨셉들이 좀 쉽게 와닿으실 텐데 그런 컨셉들이 좀 없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활용할 컨셉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스터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이크를 이제 리턴할 그런 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할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이 라토 탑탭 있죠? 얘를 가지고 이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 퍼스트 모듈에 가서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드민, 폰, 유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를 만드실 거고요. 자, 이 여기는 인스트럭션대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URL을 배포해 드렸고 그리고 이 PDF 파일 있잖아. 이거 같이 해드렸어요. 이거 다운로드 다 받으셨죠? 예. 자,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치트키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이 랜디스 스튜디오 프로를 두 개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면은 그 하신 결과하고 내가 만든 게 잘 됐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 MPK 파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잘 만들었는지 하는 거를 할 텐데 이게 진도가 좀 늦게 나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최종본에 대한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익숙치 않으시니까 제가 앞에 세 드렸는데도 예, 해 드렸는데도 잘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턴 포탈 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어디 있냐면은 이 17. 이걸 원래 이제 하시고 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메뉴에서 페어웰 있어요. 그리고 페어웰에서 여기 다운로드 제일 밑에 보면은 리턴 포탈 MP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하고 얘를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페어웰이 있어요? 예, 17. 페이지가 140페이지인데? 아니, 자, 웹화면에서요, 웹화면에서. PDF에서 다운로드 안 되니까. 웹화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 아, 16개 있죠, 16개. 일단 16개. 근데 16개. 아, 제일 마지막인데? 제일 마지막에, 예, 이 섹션 18에 있어요, 18에.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저는 다운로드 안 받고 여러분들은 이제 맞짱을 뜰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건데, 맨딕스 관련돼서 소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렸어요. 그래서 맨딕스 스튜디오 프로에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제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이랑 이거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앱 페이지를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그 화면이 있잖아요. 멘딕스 그 스타터 앱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페이지, 로직 이 부분이 있어요. 이 페이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맨딕스 스튜디오 프로에서 해볼게요, 같이. 맨딕스 스튜디오 프로에서 이런 식으로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옥 인바이러먼트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디폴트 페이지 에디터에서 디자인 모드로 볼지 아니면은 뭐죠? 스트로크 모드로 보시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멘딕스에는 로봇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파일럿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봇, 그리고 로직 봇, 페이지 봇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은 이 세이브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회원 가입을 할 때 보면은 뭐 이름이라든지 뭐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안 맞으면은 베리데이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베리데이션 로직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페이지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마이크로플로 하다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프롬프트 떠가지고 뭔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익스터널이니까는 좀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저조해서 안 뜨긴 했었지만은 말 그대로 그 마이크로플로에서 어떤 로직을 해야 될 건지 넥스트 베스트 액션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퍼포먼스 해가지고요. 여기 혹시 여기 보면은 이 베스트 프랙티스 봇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은 어느 부분에다 키를 걸어라 또는 어느 부분에다 인덱스를 만들어라 내지는 이제 이 로직을 서버 할래 클라이언트로 할래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이런 성능에 관련된 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스 스튜디오 프로를 가지고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면은 맨딕스 어시스트 봇에서 뭐 이렇게 로직 봇이라든지 레코멘데이션 이런 거를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튜디오 프로 환경을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다시 이 팔레트 있잖아요. 레이아웃을 리셋 하실 수 있고 리셋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은 리셋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이 탭들이 안 보여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에서 풀박스, 커넥터, 인티그레이션, 마켓플레이스, 풀박스, 풀박스, 커넥터,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보려면은 맨디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뭐 초기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리셋 레이아웃 이걸 하시면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도메인 모델이에요. 자 맨딕스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줄게요. 데이터 그리고 유저 로직 즉 어플리케이션 로직 그리고 UI UX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데이터 영역이 있고 로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UI, UX가 있는데 여기서 멜빅스가 얘기하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다 보시면은 데이터 뷰가 있고 리스트 뷰가 있고 데이터 그리드가 있어요. 화면 볼 때 데이터 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아까 있었던 어, 이 스타트 앱에서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 PC 한번 꺼야 될 것 같아요. 사이코 PC.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일기도 좀 보여주고 이런 걸 좀 하려고 좀 몇 개를 띄워놨는데 일단은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EMP, GPT 이렇게 해서 엑셀로 만드셨을 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리드가 이렇게 쭉 끄고 여기에 뭐 연필로 해서 수정할래, 휴지통 나와가지고 삭제할래 뭐 이런 거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레코드 셋이 몇 개예요? N개죠, N개. 하나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좀 프리 포맷으로 할 때 데이터 그리드 또는 데이터 그리드 2 또는 리스트 뷰, 뭐 템플릿, 갤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레코드를 여러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 카드 형태로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레코드를 뭐 한 두 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내가 원하는 프리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리스트 뷰나 또는 데이터 그리드, 데이터 그리드 2, 갤러리, 템플릿 그리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게 EMP다. 그러면은 EMP를 파라미터 하나로 넘겨가지고 에디트하는 창이 있었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데이터 뷰에 한꺼번에 레코드 한꺼번에. 그래서 이 UI UX에서 이제 우리가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크게 이렇게 데이터 그리드 2, 리스트 뷰, 데이터 뷰 이런 게 있다.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로직 관련해서 렌딕스는 크게 세 가지의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로우, 그리고 나노 플로우, 그리고 워 플로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기 앱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 컴퓨팅 파워가 좋으니까 1 더하기 2 하면은 얘를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1 더하기 2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는 부분들은 나노 플로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주문을 했는데 스탁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 사이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러한 형태의 서버 사이드 또는 뭐 배치작 같은 것들, 그리고 스케줄링 뭐 같은 일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타스크 큐에서 변경 처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서버 사이드. 서버 사이드. 그리고 얘는 워플로는 말 그대로 어떤 일련의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뭐 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병렬 처리하고, 얘 이렇게 뭐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처리하고. 자, 그러는데, 이럴 때 사용자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배치 작업에서 로직 만드는데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 미리 파라메터 어디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형태처럼 사용자 화면,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형태로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필요하면은 이 시점에는 또 다른 오플로우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 오플로우를 태운다라든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이벤트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이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워플로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자전거를 리턴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자동으로 이거 이 자전거가 출시된 게 3년 이전이면 그러니까 오래된 자전거면은 서비스 리퀘스트를 받아주는 거고 3년 이전이면은 관리자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봐요. 의사결정을 해서 얘를 서비스 처리를 할 것인지 리젝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프로브를 하느냐 또는 리젝을 하느냐에 따라서 플로우가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사용자에게 리턴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마이크로 플로우, 나노 플로우, 오 플로우, 데이터 뷰, 리스트 뷰, 데이터 그리드, 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컨셉을 가지시고 같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번 볼까 라토 EMP 오버뷰에 보면은 얘는 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그리드로 돼 있죠. 데이터 그리드인데 여기에서 new 해가지고 이 페이지 가서 보면은 얘는 데이터 뷰로 이렇게 돼 있죠. 뷰는 얘는 한 건, 얘는 n 건 이렇게 보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다음 계속되는 거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리턴할 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 퍼스트 모듈을 봐가지고요. 네, 마이 퍼스트 모듈에서 도메인 모델을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모델 관련된 것 때문에 이 프로덕트하고 파트 이 두 개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어디에서요? 여기 인트그레이션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프로덕트 인벤토리에서 프로덕트 인벤토리에 있는 파트하고 프로덕트 인벤토리에 있는 프로덕트하고 여기에서 얘를 갖다 임포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은 이 프로덕트는
자전거 하나. 그런데 그 자전거는 부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하실 거냐면은, 엔티티를 리턴 리퀘스트를 하나를 만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 이메일, 포스트코드, 퍼체지 데이트를 하시는데, 네임, 이메일, 포스트코드는 문자로, 그리고 퍼체지 데이트는 데이트 타임, 그래서 엔티티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건 쉽죠. 그냥 읽으시기에,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귀찮으시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하세요. 하시고, 뉴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 이메일, 포스트,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터키가 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N 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키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드셨죠? 이거 만드신 애로사항 있으신 분, 안 되시는 분, 다 하신 분, 나는 모르겠다. 저는 지금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소문자 구별 없이 했는데 대소문자 구별해서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작업하시기 좀 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컨트롤 S 해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리턴 리퀘스트 하나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덕에서 프로덕하고 프로덕 아이템을 이렇게 이제 하실 건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얘를 갖다가 그냥 놨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 프로덕트 인벤토리에서 그냥 지워볼까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 프로덕트 인벤토리에서 여러분들은 프로덕트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트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러면은 릴레이션십 ESG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죠. 리턴을 하는데 자전거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리턴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 릴레이션십도 매니트 원으로 이렇게 리턴 리퀘스트에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리턴을 여러 개 했다 이런 식으로. 아, 얘 참조가 이거죠. 이거. 리턴 리퀘스트가 참조하는 일품이 1대 n의 관계. 리턴 리퀘스트에서 프로덕트. 그리고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 이름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화살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이름만 봐도 리턴 리퀘스트 프로덕트이면은 아 얘에서 일이 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의미 있는 걸로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주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관계면은 이렇게 놔두시면은 아, 어느 테이블에서 어느 테이블로 1대 n의 관계 또는 n대 n의 관계 이렇게 바꾸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밍 해주실 때 그 우리가 그 낙타등 한국말로 하면은 낙타등이고 영어로 하면은 카멜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표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 리퀘스트 할 때도 리턴
언더바 리퀘스트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게 헷갈리냐면은 엔티티 명하고 엔티티 명 간의 릴레이션십이 어디에서 끊겼는지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또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처럼 중간중간에 대문자로 해가지고 해주시고 이 불간의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거는 그냥 파이프로 언더스코어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기가 좀 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통제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메일, 이메일 이렇게 하고 요 갖다 끌어가지고 프로덕 갖다 끌어놓고 화살표를 리턴 리퀘스트에서 프로덕으로 만들어요. 즉 리턴 리퀘스트 하는데 어떤 제품을 리턴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보게 되면은 N대 1의 관계, 즉 프로덕 리턴 리퀘스트 여러 개의 이 프로덕의 1의 관계로 해주십사.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5시 넘어서 집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술 한잔 하시면은 어제 뭘 했지 하고 힘들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이 읽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과정 한 2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아주 뭐 복잡하고 뭐 외부 인터페이스하고 뭐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정말로 기본적인 모델 만들어가지고 화면 만들어서 대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회사에서 대입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기본적인 거지만은 모든 시간부터 했던 것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내용 같이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교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실 거예요. 이 리턴 리퀘스트에서 제네레이트 오버뷰 페이지 하셔가지고요. 이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템플릿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면은 컨텐츠 레이아웃을 라토타파 라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 EMP, DPT 할 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선택하고 라토타파 라찐하고 얘는 풀스틱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몇 개예요? 엔티티가 3개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시죠?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이렇게 다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놓고 하면은 제네레이트 페이지가 안 나와요.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제네레이트 오버뷰 페이지하고 내가 만들 파트 프로덕트 다 포함을 해서 템플릿은 컨텐츠 레이아웃은 라토탑과 라찐하고 밑에는 풀스트림 팝업을 해서 오케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좀 빠르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천천히 이거 사는 거니까 쭉 따라오시고 안 되면은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우리 사장님 왜 나를 그걸 시키셨나 뭐 이런 분들 말씀 주시면은 바로 와서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 한번 볼까요? 자,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 스트럭처 모드로 보면 이렇고 디자인 모드로 보면은 제가 입자로 껐다 켜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끌까 말까 하는데 페이지 하여튼 여러분들 되실 거니까 이 스트럭처 모드나 디자인 모드 스트럭처 모드나 디자인 모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보이지고 그리고 뉴 에디트 하는 버튼도 만들어졌죠. 자, 뉴 에디트, 자, 뉴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하고 도트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그쵸?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걸 하실 거냐면은 이쪽 패널에 보면은 이 홈 어드민, 홈 유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홈 유저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픈하시는 동안 전 PC를 잠깐. 네. 일단 홈 유저 페이지를 오픈을 하셔가지고요. 그 페이지를 같이 한번 에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 유저 페이지 보면은 이 레이아웃이 지금 껐다 켜고 있어요. 껐다 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면은 폼이 두 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홈 유저 페이지 보면은 디자인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어, 위에 헤드가 나와 있고 아마 그리드가 4개가 있는 게 보여질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드가 4개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빌딩 블락에 이 툴박스에 보면은 이 위젯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 툴박스에서 이 레이아웃 그리드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그리드를 이 가운데 갖다 끌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칼럼 4개짜리를 만들 거니까
이 그리드 레이아웃을 3333, 이 세 개, 네 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여기 보면은 이 레이아웃 그리드 있죠. 그리고 모으시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 돼. 이 페이지를. 그래서 이 레이아웃 그리드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해놓고 3333 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 이렇게 보면은 우리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도형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템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보고 템플릿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그리드 만들어 놓고 픽스드 위젯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바깥에를 선택을 하시면 이 각각의 프로퍼티가 다 달라요. 이런 형태처럼. 그래서 이 가장 바깥에 있건 누르시고 이 위스에 대한 이 속성을 픽스드 위젯으로, 즉 이렇게 늘어나도 항상 나는 이 네 개를 픽스드 위젯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픽스드 위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딩 블락이 있어요. 툴박스에 빌딩 블락에서 보면은 카드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 액션 4 앱이라고 하는 이 빌딩 블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툴박스에 가서 보면은 이 빌딩 블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딩 블록과 위젯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위젯은 어떻게 보면 우리 레고 블록을 보면은 하나하나의 작은 이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런데 빌딩 블록은 그런 컴포넌트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소규모의 어,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빌딩 블록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카드 액션 4 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 갖다 끌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떤 거냐면은 얘 보면 한 번씩 눌러볼까요? 얘는 프로퍼티 눌러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에 보면은 얘는 컨테이너, 얘는 이미지, 그리고 얘는 텍스트박스. 그런데 우리 툴박스에서 위젯에서 보면은 여기 컨테이너, 스태틱 이미지 있고, 그리고 이 세 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갖다 말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CSS 스타일링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보이세요? 카드 액션, 카드 액션, 유저.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어피어런스. 여기 컨테이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카드 액션 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형태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값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클래스를 바꿔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그 UI, UX 하시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좋고, 이것도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뷰에서, 여기 보면은 앱 디렉토리 폴더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혹시 이클립스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 있으세요? 하셔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폴더 있잖아요. 이 위치를 갖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를 이렇게 그대로 오픈하실 수가 있으세요. 얘는 이클립스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테마하고 테마 소스라고 하는 폴더 있죠.
이곳에 그와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드 액션, 카드 액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은 얘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테마하고 이 테마 소스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틀라스 파트에 다시 아틀라스 웹 컨텐츠의 웹의 카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드 액션, 그리고 유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드 액션 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카드의 액션 유저, 카드의 액션 유저. 이러한 CSS를 참조를 시각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뭘로 할지, 디자인 모드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백그라운드 모드를 뭘로 할 건지. 여기 보면은 이 모서리가 살짝 이렇게 둥근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레디어스는 얼마만큼 간격을 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곳에 다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다 하시진 않으실 거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이거는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뭐 수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카드 액션 4 앱을 이 네 개 곳에 다 갖다 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칼럼에서는 텍스트를 레이즈 리퀘스트고요. 하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컨테이너에서 바로 원클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한 다음에 리턴 리퀘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 얘 형태 이 페이지를 넘겨줄 거예요. 네, 해볼게요. 여기서 이 뷰에 있는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를 선택을 하시고 원클릭 액션에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하고 엔티티는 어떤 거요? 마이포트 모듈에 있는 리턴 리퀘스트하고 페이지는 어디에다가 오브 페이지에 있는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데이터 그리디에서 데이터 뷰로 넘길 때 하나의 레코드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아까 그 여러분들 마이크로플로어에서 딜리트나 샌드 오브젝트 할 때 EMP, DPT를 파라미터로 넘겨줬던 거 생각나시죠? 데이터 그리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터 뷰에서 하나를 넘겨주면은 파라메타로 여기에 있는 객체 하나 있죠. 객체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같은 컨셉으로 레이즈 리퀘스트 하면은 이제 반품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반품 신청에 관련된 건 뭐예요? 리턴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 있잖아요. 걔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만들어서 이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 파라메터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리턴 리퀘스트 뉴에 가볼까요? 자, 리턴 리퀘스트 뉴에 보면은 여기에 파라메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리턴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를 받는 거죠. 이름은 리턴 리퀘스트고 타입은 리턴 리퀘스트라고 하는 마이커스 모듈의 리턴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이 페이지에다가 에디팅을 잘못하셔가지고 오브젝트가 여러 개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가끔씩 하다 보면. 그런데 실제 오브젝트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호출하려고 하는 즉 호출하려고 하는 이 주체하고 호출 대상이 되는 이 함수 또는 페이지가 파라메타 개수가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제가 여기다 파라메타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얘를 참조하는 얘는 파라메타가 몇 개예요? 리턴 리퀘스트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페이지는 파라미터 두 개가 필요해. 안 맞죠.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들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고 이 홈 유저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어때요? 지금 빵이죠. 그런데 이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터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한번 더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한번 돌려볼게요. 그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에서 파라미터 수정 어떻게 한다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 파라미터 있죠. 여기. 네.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그게 막 하는데 안 되신 분 말씀해 주세요. 다들 봐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5분 그 명함이 혹시 다 가져가셨어요?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그 주변에 식당이 있죠.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밥값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꼭 그거 같아도 나이프가 앞에 공조주는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몇 개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수행한 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좀 한번 올려놓고 나면은 이전 로그 안 오려면은 이 콘솔에 로그 클리어하고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홈 유저를 우리가 지금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홈 유저에 대한 부분하고 홈 어드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시면 홈 어드민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일 앞에 가면 홈 유저가 보이죠. 그리고 홈 어드민하고 유저가 보면은 홈 유저는 이 로고도 좀 가운데 이 백그라운드가 좀 하얗게 돼 있죠. 그런데 어드민은 이 왼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에 시커멓게 돼 있고. 그런데 하여튼 홈 유저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도 이제 뭐 프로그램적인 또 뭐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긴 한데 이 빌딩 블락은 이 컴포넌트가 몇 개예요? 밖에 있는 컨테이너 하나, 이미지 텍스트 있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어느 곳을 클릭을 하더라도 이벤트를 타도록 어떻게 되냐면 이 컨테이너에다가 이벤트를 달았죠. 클릭을 하면은 리턴 리퀘스트 하나 만들고 그 페이지로 아규먼트 넘겨서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를 오픈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 아무 곳에다나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뭐랑 같아요? 아, 아직 안 걸었구나, 메뉴. 그렇게 해서 이 리턴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빈 객체 있죠.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페이지에다 만들어서 내가 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컨셉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에서는 뉴 할 때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 그냥 이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이거는 그 데이터 그리드의 어떤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만들지 않고 그냥 페이지 호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new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 객체 만들어가지고 새로 생성을 해서 이 페이지에다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에디트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셀렉트 돼 있는 거 있죠. 셀렉트 이 리스트 중에 셀렉트 되는 거를 파라메타를 가지고 글이 넘겨주는 거. 그리고 우리 홈 유저 우리 여기서 했었던 것 중에는 이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를 클릭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드에 있는 에디트나 뉴하고는 달리 객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플로 호출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플로 호출하면은 한번 그려볼까요? 얘도 마이크로플로 해가지고 mf return request new range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하고 뭘 할 거냐면은 return request 크리에이트하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가 return request에서 purchase date를 디폴트로 어, current date time 있잖아요. 나는 오늘 날짜로 해주고 싶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자바나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디폴트 값 세팅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뭐 리턴 리퀘스트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메일에다가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gmail.com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사용자 앞에다가 이름만 치면은 되잖아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고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픈 페이지 할 건데 쇼 페이지 하는데 이때 페이지에다가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터하고 파라메타를 내가 이렇게 선택을 안 해도 어떻게 됐어요?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 있죠. 여기 보면은 뉴 리턴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이리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플로어에서 보면은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쓰인 그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무엇을 창조를 했는지 이게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만 해봐도 이 로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턴 리퀘스트 이거는 그 도저히 없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 컨셉 딜리버리차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 홈 유저에다가 그냥 여기 끝에다가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on클릭하면 뭘 할 거냐면은 콜 마이크로플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어디다 만들었죠? 여기다 만들었네. 여기다 만든 걸 이렇게 호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MF 콜 이렇게 하고요. 하고 다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해할 때는 create 오브젝트 하면서 그 이 안에는 create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페이지 호출한 거고 얘는 이 마이크로플로 호출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메일 이렇게 나오고
이 퍼체스 데이터타입 나오거든. 이해하면은 그냥 빈 껍데기 나와. 이런 것처럼 내가 로직을 페이지 레벨에서 아니면 마이크로 프로 레벨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 제가 다 읽어드려도 되는데 이 브라우저를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리턴 리퀘스트를 원클릭 페이지에서 뉴 에디트에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제 두 번째 거에서는 이미지를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바꿔보고 그리고 타이틀은 리턴즈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원 클릭 액션에서 이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 페이지 있잖아요. 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아이콘은 리턴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얘는 리턴된 거 전체 리스트를 보는 거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니까 딜리버리라고 하는 게 있대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딜리버리라고 해서 바꾸고 그리고 타이틀은 리턴즈로 바꾸고 그리고 얘는 뭘 할 거냐면은 쇼 페이지 해가지고 그리고 오버뷰 페이지에 있는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 있죠. 얘를 보여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해볼까요? 자, 이 두 번째 그 이미지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는 딜리버리로 바꾸시고 텍스트는 리턴지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컨테이너는 쇼 페이지 해가지고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를 한 번씩 다 발표를 하실 거니까 그냥 대충 묻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음, 여러분들 하셨던 거를 다 발표를 하셔야 여기 사진을 찍어서 각자 회사의 그 대표님에게 다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너무 치사하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제 아직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하고 수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리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 레이드 리퀘스트 해가지고 그 이제 리턴한 거를 쭉 한번 넣어보시고 이 부분에서 리턴된 게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떴는데 리턴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RR
RR 뭐 01 이렇게 한번 해보고 리턴제 보면 이렇게 RR 01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MF4란 거는 이제 MF02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한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플로까지 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이거 보여드리려고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MF 레인지 리턴 좀 키워서 보여주시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걸 하시고 나서 제가 아까 그 CSS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CSS가 바뀌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카드가 어떤 거를 참조를 했냐면은 혹시 그냥 노트패드, PC에 노트패드는 다 있으시죠? 뭐 뷰나 이클립스 있어도 거기서 하셔도 되고 제가 그래서 그냥 노트패드로 저는 해볼게요. 여러분 없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슬랙에다가 일단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패스 있잖아요. 라토바이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보면은 테마 소스의 라토바이크 UI의 웹에 카드 SC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슬랙에 보내드렸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랙에서 오픈하셔도 되고요. 이 노트패드나 이런 데서 오픈하셔도 되고 저는 이 뭐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베이스 이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에서 보면은 얘 속성 중에 보면은 카드 유저 액션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드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뭐 패딩은 뭐 안에 뭐 22, 그러니까는 상하 좌우 22 하고 보도 레디우스 즉 기울기를 12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빵 때리면 0픽셀 한번 해보고 세이브 한번.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 리프레시 안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각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12 이렇게 하고 세이브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지금 박스 섀도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박스 섀도우를 블랙으로 세이브. 이건 서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런 형태처럼 이거는 우리 회사에 CSS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이나 자바, 이 HTML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딴건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 후보 되면은 색깔 변하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후보, 액션, 이쪽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놨다가 올리면은 없어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너무 변태스럽죠. 색깔이. 이거는 이 우리 회사에는 이제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 있죠. 이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아시고 자 리턴 리퀘스트하고 마이크로플로 호출해가지고 리턴되는 이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뭘 했냐면은 이, 이 원래는 이 홈 있었는데 유저 홈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저 홈에다가 이 레이아웃 그리드 만들어가지고 칼럼 4개짜리
넣었죠. 그리고 칼럼 4개짜리 넣고 빌딩 블락에서 카드 액션 포 앱이라고 하는 걸 각각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에이즈 리퀘스트 얘는 리턴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리턴 리퀘스트에다가 이 파라메타 넘겨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리턴즈는 그냥 심플한 거죠. 그냥 리턴 리퀘스트 오버뷰 페이지로 연결한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네레이트 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그 기본기를 갖추고 있냐면 서치 해보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MF만 나는 보고 싶다. 검색 기능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Gmail만 이렇게 보고 싶다라든지 GM하고 만약에 강의를 보고 싶어요. 엔드 조건을 안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라. 이런 것에서부터 나의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딜리트 해버리기.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엑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엑셀 잘 쓰시는 분들이 EMP하고 DPT에 대한 컨셉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엑셀까지 안 가시더라도 이곳에다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그려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볼까? 이게 외부 객체이긴 하지만은 리턴을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ERD 모델 그리실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 속하는 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보면은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는데, 얘 찍어가지고 파트 정보까지 같이 얘 선택하면은 얘에 해당되는 파트 리스트, 얘 선택하면 얘에 대한 파트 리스트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정말 심플하게 확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쁘게 하는 것들은 우리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이제 맨딕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위젯, 컴포넌트, 템플릿 이런 앱 샘플들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필요하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매핑해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타이틀 놨고 이렇게 집어넣거나 사용자 이름 보여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빈 페이지에 아까 우리 EMP, DPT 만들었던 거랑 웹 페이지랑 딱 살펴보면은 박스 뒤에 있는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데이터 매핑만 해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SAP 연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EMP, DPT, 그 외부 서비스 연결하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프로덕트 한번 조회해 보실래요? 파트 조회해 보시고 해보시면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미지 URL이 있어요. 이 이미지 URL을 한번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놔보실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그 아마존에 있는 이 파일 서버에서 HTTP 서버에서 이 파일 이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이미지를 이제 보는 거를 해볼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 자전거 이미지 있죠. 요게 다 거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볼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지금 파트에서 보여드려서 그런데 프로덕트에서 해가지고 프로덕트 하는 거 한번 하나 찍어서 이 이미지 URL 갖다가 얘를 켜볼게요. 자전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이미지를 우리가 있는 이 샘플 화면에다가 엮어서 이 보이는 거 이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또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디자인하느냐,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면을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좀 너무 밋밋하니까 이걸 해볼 거예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실 수 있도록 한번 읽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 이제 빌딩 블락에 보면은 라토 헤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더를 이 화면 상단에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할 거냐면은 이 레이지 리퀘스트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레이지 리퀘스트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 레이지 리퀘스트 했을 때 보면은 크리에이트 오브젝트하고 페이지 연결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헤드 타이틀에다가 그 부분들을 레이지 리퀘스트 하는 것들을 여기는 이 헤드 타이틀 있죠. 헤드 타이틀에다가 레이지 리퀘스트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리턴 리퀘스트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에다가 넘겨주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홈 유저 있죠? 이 부분에 이 제일 상단에 갖다 놓을 건데 툴박스에서 빌딩 맵이 있고요. 어, 라프터 뭘 갖다 놓았지? 라프터 헤더죠? 자, 라프터 헤더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위에다 갖다 끌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있냐면은 스트로크 모드 한번 볼게요. 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하고요. 그리고 헤더하고 액션이 있는데 디자인 모드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지 위에 얘가 지금 겹쳐져 있대요. 이거는 무슨 초식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클래스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지금 다 갖다 놓으셨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보면은 헤더 히어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무슨 속성인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틀라스 웹 컨텐츠에 보면은 여기 패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G인덱스를 제일 뒤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이 컨테이너 있죠. 이 헤더에서 오버레이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맨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맨 앞으로 보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X, Y, G 3차원에서 G 인덱스를 0주고 1주고 해가지고 겹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CSS 전문가가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거 잘 몰라요. 대충 알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CSS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아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턴 리퀘스트로 포탈이라고 하고 리턴 포탈이라고 되어 있나. 이거는 뭐 텍스트니까 대세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리턴 포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건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버튼에서 있잖아요. 이 버튼 있죠? 얘는 캡션을 레이즈 리퀘스트 얘랑 똑같이 바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텍스트 에디터 하듯이 F2 눌러서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냥 저는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F2 해가지고 컨트롤 V 하고 엔터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렇죠? 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온클릭해서 뭘 할 거냐면은 얘 하는 거랑 똑같이 할 거예요. 얘는 뭘 했어요?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트 오브젝트에서 이 페이지에다가 넘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클릭 액션에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그리고
NCT는 알코스 모드에 있는 리턴 리퀘스트이고 리턴 리퀘스트의 유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리턴 리퀘스트 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얘 눌렀을 때, 그리고 하나는 얘 눌렀을 때, 그리고 하나는 얘 눌렀을 때. 그리고 리스트 보는 거는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돌려볼까요? F5하고. 그래서 제가 그 누차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템플릿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사 시스템에 따로, 그리고 물류 시스템 따로, 뭐 회계 시스템 따로 이렇게 해서 템플릿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나는 다른 앱을 좀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대충 카피에다가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잘 나오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튼 올려서 보면은 요런 거 보이세요? 요런 거? 요런 거 다 CSS.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면은 버튼 쇼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버튼 쇼룸도 여기 찾아보면은 어딘가는 이런 식이에요. 여기 버튼 쇼룸에서 그 마우스 후버링 포커스 되고 안 되고 했을 때 그걸 하려고 이런 식으로 CSS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맨딕스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시는 분한테 맡기시거나 결국 이거잖아요. 인생이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요. 잘해놓은 거 갖다가 따서 쓰시는. 인터넷에 보면 뭔가 페이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컨셉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그걸 알아서 하시고 그다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자 인턴 리퀘스트 하는데 뭘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뭘 안 했어요. 리턴 리퀘스트에서 어떤 제품을 리턴할 건지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 관련된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페이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 우리가 지금 계속 팝업 띄웠던 거 있잖아요. 이 얘를 수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페이지를 찾아가는데 어렵다.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은 얘는 리턴 리퀘스트에 대한 엔티티를 가지고 이렇게 이 페이지를 가는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눌렀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찾아가셔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리턴 리퀘스트 뉴 에디트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프로덕트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 뷰 하나죠, 하나. 데이터 뷰에 대한 속성은 뭐예요? 리턴 리퀘스트죠. 그런데 이 리턴 리퀘스트는 릴레이션십이 뭐가 있어요? 리턴 리퀘스트에서 프로덕이라고 하는 이 릴레이션십으로 해서 이 프로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리턴할 때 뭘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프로덕에 대한 정보는 제품에 대한 타이틀, 디스크립션, 언제 만들어졌는지 요거 나중에 워크로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시 일시가 3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는 뭐 비즈니스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걸 뒀지 뭐 그건 여러분들의 뭐 어떠한 형태로든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규격, 그리고 무게, 그리고 현재 재고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얘 시리얼 넘버. 좀 잘 안 맞죠? 프로덕의 시리얼 넘버는 제품에 대한 시리얼, 뭐 제품에 대한 뭐 제품 넘버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스탑 콘텐츠인데 SQL도 있고 스탑 콘텐츠, 그리고 이미지 URL, 그리고 스탑 어마운트 퍼 크리에이트 여기는 의미 이상한 거 있어. 넘버로고 스타트 몇 개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정보들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개만 갖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그 자전거에 대한 스펙 정보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도 쭉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리턴 리퀘스트 이 페이지에 가셔서 이 내용에 그냥 이 페이지에 대해서 이 페이지 타이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에디트 리턴 리퀘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 타이틀을 바꾸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속성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가장 바깥쪽 있죠. 바깥쪽을 누르면은 이 페이지에 대한 속성을 보는 거고요. 이 각각의 걸 누르면은 각각에 대한 속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이 에디트 리턴 리퀘스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아까 레이지라고 되어 있었나요? 레이지 리턴 리퀘스트 이렇게 바꾸시고 이건 텍스트니까 뭐 크게 뭐 영향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를 갖다가 집어넣으래요. 어디에다가? 그 제일 밑에다가. 그래서 카드 위드 바이크 인포 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툴박스에서 빌딩 블락에 가서 보면은 카드 위드 바이크 인포 얘 있죠. 얘를 요 밑에 이렇게 따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얘에 대해서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데이터 뷰예요. 자, 그러니까 리턴 리퀘스트 할 때 이 이제 지워도 되겠죠? 리턴 리퀘스트 할 때 얘가 프로덕에 이렇게 1대1에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턴은 프로덕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뷰에다가는 뭘 하냐면은 이 컨텍스트로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데이터 뷰에서요. 조금 전에 제가 이 데이터 뷰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 뷰에서 이 엔티티를 프로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은 이 릴레이션식으로 만들어진 프로덕을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SQL 문장을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SQL 문장. 그러니까는 조인해서 프로덕트와 다시 리턴 리퀘스트와 프로덕트를 조인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이 프로덕트의 타이틀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를 가져올 때 리턴 리퀘스트에서 이 릴레이션십이 된 이 프로덕트 있죠. 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프로덕트이 얘가 있죠. 얘는 이 리턴 리퀘스트하고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죠. 얘는 얘가 릴레이션십으로 이 프로덕트에 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선택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즉 리턴 리퀘스트에 있는 이 릴레이션십에 있는 프로덕트를 나는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이거를 잘못하시면은 만약 이거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꾸려지고 연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채울래 말래 노 해주세요. 나는 안 채우고 이걸 내가 채울 겁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 이거 헷갈리시면은 데이터가 잘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 보셨던 거 있죠. 여기 있는 이 프로덕트 있죠. 이 프로덕트를 선택했어요. 서로 약간 다른 거. 컨텍스트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 파라메터 있는 걸 해도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이 페이지 파라메터나 이 데이터 뷰에 있는 거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셔도 그러면 그냥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이 페이지 파라메터는 릴레이션십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매핑을 하나씩 해줄 건데 얘 있죠, 얘. 얘를 이렇게 갖다 끌어오는 거랑 동일한 그런 효과를.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 부분에서는 얘는 스태틱 이미지인데 이미지 URL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실래요? 이미지를.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인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셔서 이미지 URL 이걸 선택해 주시죠.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URL은 이제 우리가 뭐 파라메타 1번, 2번, 3번 이런 걸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 다시 이 브레이스하고 이렇게 해준 거는 첫 번째 파라메타. 만약에 나는 두 번째 파라메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캡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1하고 2 이렇게 해주면은 1번 정보 마이너스 2.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랬는데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사이에 콤마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콤마 2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에디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지만 하나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미지 URL만 1번으로 그냥 얘는 순차적으로 1, 2, 3, 4 생겨요. 그러면 나는 이 캡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캡션 정보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1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미지 URL이 1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 프로덕트에 있는 이미지 URL을 난 얘가 랩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고 이 파라메터에서 보면 얘는 디멘전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디멘전 있으니까 이걸 좀 휴리스틱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기 쉽게 그리고 여기 웨이트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웨이트에서 보면 여기는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여하고 얘는 숫자만 들어있어요. 숫자에서 웨이트 있고 이 뒤에다가 아까 제가 뭐 1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킬로그램 할 수도 있고 무게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몇 킬로그램 무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릴리즈 데이트 그리고 음, 릴리즈 데이트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포맷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하는 거 YMD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에서 뭐 YY, 뭐 MM, DD 뭐 이렇게 해서 연월 일시 분초까지 해가지고 뭐 맞추시겠다 맞추시면 되고 그냥 데이터에서 이렇게 그냥 바꾸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일단 디폴트 하겠습니다. 차이님이 공개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박스를 한번 잘 봐보세요. 파라메타 받은 거에서 그 안에다가 제가 데이터 뷰 안에다 데이터 뷰를 하나를 또 만들었죠. 데이터 뷰 안에다가 데이터 뷰. 이게 어떻게 보면은 SQL 문장에 쪼인 것 같습니다. 얘 이렇게 빼볼까 한번 이 바깥으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이제 파라메터로 받았으니까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페이지 내에서 이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파라메터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에러가 안 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페이지 파라메터가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건데 이거를 SQL 문장 다시 박스 바깥으로 빼버리면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안 되니까 에러가 나죠. 대신에 얘는 그냥 플레인하게 요거 선택을 해서 보이면 에러가 안 나죠. 그런데 비지속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박스가 있는 거를 염두해 두시고 그와 관련해서 정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실제로는 이 페이지에는 똑같은 정보 두 개가 나와요. 뭐냐면은 얘 있죠. 이 프로덕트하고 얘 프로덕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은 얘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EMP, DPT 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모르겠는데 DPT 넘버 있고 DPT 네임 있는 거를 카피해가지고 두 개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거나 바꿔도 둘 중에 하나 바꿔도 그 두 개 정보가 서로 다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리퀘스트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디멘전, 웨이트, 릴리즈 데이트 이런 게 있는데 종류는 안 봤었던 게 그래서 이번에는 리턴 리퀘스트하고 동일하고 이메일은 그냥 동일 한번 하고 포스코드 릴리즈하고 구매 입자는 오늘 입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정보들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해볼까요? 7. 롱하고 이런 식으로 없으면 안 보이죠. 하고 세이브를 해놓고 그리고 리턴 리퀘스트 가가지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보여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리턴 리퀘스트에서 뷰를 한 거나 그리고 이 리턴 리퀘스트에서 에디트를 한 거나 우리는 뭐예요? 같은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가시기 전에 여기서